모든 생명체들은 죽어라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플랫폼 위에 있죠. 왜 생명체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왜 그들은 굳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분해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왜 생명체들에게는 수많은 위험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만약 생명체들이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거나 해로운 환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렇게 사방에 위협이 존재하는 이 플랫폼이 없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아나갔을 테니까요. 지구라는 플랫폼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나 중간에서 다 죽어버렸고 이미 지금 있는 생명체들은 노력하는 DNA를 가진 녀석들만 남은 상태죠. 이처럼 위협적인 환경은 생명체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생명체들 간 상호작용은 상대방을 제거하고 잡아먹어야 나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섞이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능에 대해 얘기해보죠. 지능이란 게 왜 발달할까요?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 생물체가 태어나서부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천적도 경쟁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다면 지능이 발달했을까요?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고 더 잘 생존하기 위해 지능이 필요한 것이죠. 즉, 생명체들이 주어진 플랫폼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 행위가 지능이라는 겁니다. 비생명체에겐 지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명체와 지능은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들은 자신을 복제할 때 일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종류를 다양화한 후에 적자 생존 방식을 거쳐서 점차 생존력을 강화해왔고, 이런 진화 과정에서 생명체들은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지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초창기 지구에 어떤 잎사귀 식물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 해가 비치는 방향으로 몸을 트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물은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를 향해 몸을 기울인 녀석들이 더 번성하고 몸을 틀지 않은 녀석들은 다 죽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해를 향해 방향을 튼 식물은 우연히 그런 유전자를 가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녀석은 운이 좋게 똘똘한 거죠. 하지만 당신은 이게 지능이란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란 건 두뇌가 있어야 하고 그 두뇌의 연산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두뇌의 연산작용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식물이 두뇌를 가졌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이때 두뇌를 가진 식물은 해를 향해 몸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등을 져보기도 해볼 겁니다. 그 결과 해를 향해 몸을 기울일 때 가장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깨닫고 다음부터는 늘상 해를 향해 몸을 기울이도록 결정할 겁니다. 이건 두뇌의 학습을 거친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는 두뇌가 없는 식물 역시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정을 내렸죠. 즉,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에서도 해를 향해 몸을 트는 녀석도 만들어보고 등을 지는 녀석도 만들어봐서 그 중에 해를 향해 몸을 트는 녀석만 생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차피 지능이나 자연 선택이나 모두 이런저런 경험을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적자 생존의 방식 자체가 지능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는 적자 생존은 모든 경우에 일단 저질러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두뇌는 기존에 축적한 경험을 가지고 실패한 경험은 미리 배제하고 최적의 것만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적자 생존의 경우에도 실패한 선택을 한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은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선택을 할 때 실패한 선택은 아예 배제된다는 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적자 생존 방식에 따라 해를 향해 몸을 틀었던 식물에게 뇌는 없지만 지능적인 선택의 결과에 의해 번성하게 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의 DNA에는 그런 지능의 결과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서 0과 1의 선택에 의해 해답을 찾아가는 논리적 알고리즘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0과 1의 논리 방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진 원초적 지능이죠. 이런 자연 선택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발달된 것이 바로 두뇌고요. 따라서 자연 선택과 두뇌의 결정 방식이나 결과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식물이나 미세생물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지는 동물들에게 두뇌의 기능은 꼭 필요했죠. 결론적으로 적자 생존의 진화 방식 자체가 지능적인 방식이고 그 결과물로 나온 모든 생물체들은 지능적인 DNA를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능이라는 건 두뇌가 발달한 인간이나 동물들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능은 모든 생명체로부터 나온,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도구죠. 모든 생명체는 지능을 활용하는 존재들의 총집합입니다. 무생물들, 즉 돌멩이나 구름은 논리를 이해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죠. 그들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할 뿐이니까요. 방탈출 게임에서 수수께끼가 있고 참가자들이 비밀을 풀어 방을 탈출하듯이 이 세계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고 번성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생명체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찾아낸 지금의 생명체는 결과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식물이나 미생물, 곤충과 같은 생명체들은 지능이 없거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두뇌를 갖춘 동물들보다 훨씬 더 번창하고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의 역사도 훨씬 더 길다는 것도 말이죠.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이나 생명체계의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두뇌를 가진 동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동을 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 식물들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바람을 통해 씨를 날리고 현란한 색상과 달콤함으로 곤충을 유혹해서 꽃가루를 옮겨 증식하는 방식을 보면 천재가 따로 없죠. 그리고 두뇌가 없는 세포나 미생물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보호하고 인간과 같은 큰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운영해 나간다는 사실 역시 입이 떡 벌어지죠. 이들은 동물들의 두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명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모두 상당히 지능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생명체들의 놀라운 지능은 단지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만 형성된 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적자 생존의 방식 이전에 이미 생명체와 관련된 법칙들이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티가 나는 건 바로 생명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유전자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이 유전자는 생명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규정할 뿐더러 복사할 때 조금씩 돌연 변이를 만들어 다양화해서 이를 통해 괜찮은 놈들이 더 잘 살아남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전의 법칙으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지금의 생명체까지의 여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자연 선택이나 지능은 수수께끼처럼 잘 숨겨져 있는 DNA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만약 이런 법칙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요? 생명체들이 아무리 다양한 종으로 증식하고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진화는 하지 못하고 세포 단위나 미생물 단위에서 숫자만 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 이 세상에 설계자 창조자가 있다면 왜 굳이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명체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지능을 통해서 최적의 생존 기계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가장 최적으로 생존 가능한 DNA를 갖춘 생물체들과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건 마치 먼저 어떤 A라는 창조자가 우주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거기에 수많은 위협적인 환경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칙들을 미리 수수께끼처럼 프로그램해 놓았는데 그 뒤에 다른 B라는 창조자가 그곳에 도착해서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변이 복제를 통한 DNA 진화 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창조자 A는 게임 설계자, 창조자 B는 게임 참가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세상이 누군가 만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만약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구조는 더더욱 이상하죠. 과연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건 누구이고 거기서 생명체를 키우기 위해 발버둥친 건 누구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나 자신 그리고 정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